앞에 뭐가 안 돼? 네, 좋습니다. 네, 좋고, 예, 매번 진행하셨는데 패널로 오니까 기분 어떠세요? 저 굉장히 긴장돼요. 이 진행자 때문에 긴장돼요. 내 내용이 떨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잘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긴장돼. 나는 긴장 안 해요. 사실 아까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스피치하는 거 패널과 진행자 뭐가 더 긴장될까? 예, 진행이 훨씬 더 긴장이 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네. 그래도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니까요. 뭐 뵈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신선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오랜만에 하네요, 자기소개. 처음 듣습니다. 기분이 자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수비고요. 저는 이제 이 사업을 한 지 12년 됐고, 그 전에는 직장 생활을 5년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사라는 곳에 다녔고, 그래서 제 취미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철인 3종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알게 됐습니다. 이분도 나 긴장하게 만들어냈구나. 일단 뭐 저 처음 보시는 분, 저 알고 오셨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일단 한 가지를 오래를 못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회계사 준비 2달 했고요, 고시 준비 6개월 했고, BMW 석 달 다녔고, LG 1년 다녔고, 아메 13년 하고 있고요. 제일 오래 하고 있어요. 예. 네,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긴장 다 풀렸기 때문에 저도 잠깐 제 소개하자면 저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이고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아메이 사업을 했는데 제가 확실한 거 하나는 나도 이해했으면 딴 사람도 이해한다요. 예, 맞죠? 저도 이해했으면 딴 사람도 이해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보니까 내용은 쉬운데 막상 이런 자리에 와서 어색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어색했던 거는 사실 용어거든요, 용어. 이 자리에 왔더니 사실 성공한다, 그리고 삶이 변하더라.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어색하게 다가왔어요. 그랬는데 막상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4년, 5년 지나니까 제가 에메랄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성공이나 삶이 변화라는 게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지금 이해가지만 또 막상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걸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아메이는 단편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김민기 대표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떤 삶이 바뀐다, 성공한다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풀어주세요. 시원하게. 답답해 죽겠어요. 삶이 바뀐다는 거. 네. 쉽지 않죠. 이렇게 그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을 보는 것도 쉽지 않고 인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아까 용어를 얘기했지만 제가 사실 이런 환경에 왔을 때 굉장히 낯설었던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모르는 여자분한테 스폰서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의 용어 스폰서라는 건 별로 좋은 용어가 아니잖아요. 약간 뒤에서 뭐 이렇게 해주는 다음에 이런 느낌이잖아요. 스폰서란 용어, 그리고 이제 좀 어색했다면 좀 낯간지러웠던 건 뭐 에메랄드, 사파이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어색했어요. 어색했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분명한 문화 코드가 있는 일이고, 이 세계에 와야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박 변호사님 질문했듯이 삶이 바뀐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삶이 바뀐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내 삶은 왜 이렇지? 내 삶은 언제 바뀔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삶을 이끌고 있는 주체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면 삶이 바뀐다는 건 아멘하면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길연수 리더님이 아까 정숙 얘기해 주셨지만 난 그게 엄청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이 제품을 쓴다, 이스프링 물을 먹는다, 그럼 깨끗한 물을 마시면 깨끗한 환경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 깨끗한 물을 먹어서 달라지는 건 내 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메이 정수기를 쓰면 내가 달라지는 거죠. 내 몸이.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진 게 맞지. 그러니까 삶에 대해 정의할 때 삶이 환경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다고 보시면, 그래서 삶이 바뀐다는 건 여러분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제일 되지 않을까. 여기에는 제 삶에 제가 없었네요. 그래서 탱커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책 읽기, CD 듣기, 운동하기.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찾으면 그렇고 뭐 100% 만족되지 않았지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좋습니다. 근데 그런 삶이 바뀐다는 걸 실은 20대 두 분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20대에 뭐 정수기 같은 게 막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20대한테. 30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이게 뭐 트렌디한 제품도 아니고 겁나 막 시장 사람들도 싫어하는 건데 네.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때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때 하셨게 됐는지 김민기 리더님. 아, 저 네. 정수기 전달하기 진짜 어렵죠. 그래서 내가 정수기 전달했다는 얘기가 꼭 반한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20대에는 어떤 삶을 보는 것도 쉽지 않고 삶을 바뀐다는 개념도 없었고 이 아이템 자체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하겠죠. 제 친구들이 처음에 제가 20대 할 때 제 친구 한 명이 죽어도 저 제품 전달 못하겠다. 일단 아메를 꺼내는 순간 뭐 아는 형이나 부모한테 엄청 쿠사리 먹고 아메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상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젊은 친구 20대가 만나서 남자끼리 만났는데 너 집에 세제 못 써?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되는 거죠. 치아고 못 쓰니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템으로 보면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아이템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로 봤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그래요. 이거 내가 할 일 아니야. 뭐 주부들이 하거나 뭐 그런데 솔직히 따져보면 예를 들어 LG 생활건강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자기 다른 제품이 생필품이잖아요. 그거는 뭐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지. 솔직히 사업으로 보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딱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 생필품을 비즈니스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은 아니라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근데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내가 못 만든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근데 아메이랑 보니 사업이 존재한다. 근데 그 아이템이 내가 지금 딱 와닿진 않지만 누군가는 쓸 수 있는 아이템이고 내 주위인 사람들이 큰 설명 없이 할 수 있겠다. 결국 사업을 쉽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한 거죠. 생필품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권순우 리더님. 저는 실제 20대 삶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 아까 서동일 리더님이 강의하셨던 주제처럼 제가 이제 20대 신문사에 5년 차 다닐 때 진짜 시대가 좀 많이 변화하는 거를 일적으로는 변화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바뀌고 있었냐면 5년 이제 신문사를 다니까 거의 몸은 노화되고요. 이제 삶의 질이 거의 음식도요. 이제 아침에 일찍 가면은 라면 먹고 김밥 먹고 이런 생활하고 커피 하루에 10잔 먹고 속이 망가지고 그럼 뭐 친구도 만날 시간도 없고 야식하면서 마감하면서 술 마시고 이렇게 삶이 계속 변화하면서 주변에 친구도 없고 가족들도 이제 제가 맨날 짜증내죠. 남자친구도 없지. 20년 후반까지 뭐 돈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막 진짜 삶이 변하고 있었어요. 제가 꿈꿔왔던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싱글 여성으로서 골드미스족의 어떤 이상을 그렸지만 굉장히 제가 이런 변화는 아니다라고 감지한 순간 제가 그나마 그때 많은 기업들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메이라는 회사가 사실 어떤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이 사업을 좀 공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좋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권수미 리더님하고 같은 이제 직장인. 저도 직장인이고 사실 저도 이제 사업을 한 지 한 4년 정도 됐지만 저는 사실 대단하게 사실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사업을 해야 했던 거는 저는 인식이 있었어요. 어떤 인식이냐? 직장을 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빨리 그만두면 40대, 늦게 그만둬도 60대예요. 이거 젊은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언젠가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언젠가는 본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왜냐? 직장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이든 사업이든 언젠가 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제가 아메 사업을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대단한 성공보다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회사 다니면서 가능하다.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 공부할 수 있는 미팅장이 있고 했다는 게 저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결국에는 대안을 찾아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뭐 하더라도 대안이 있냐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면 저는 한번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장 끝나고 대안으로서 아메를 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권수미 스폰서한테 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실 김민기 스폰서님은 자꾸 LG 얘기하시는데 LG 1년 다니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직장인이 1년 다니면 잘 모르죠.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13년 다녔어요. 뭐 잘하는 건 아닌데 많이 다녔네요. 예,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권수미 이제 리더님께서 이제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아메이가 어떤 대안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으로서의 아메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대 아메이를 사실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신문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를
신문사에 가면 굉장히 되게 연봉도 좋고 뭐도 좋고가 아니라 신문사의 딱 하나의 장점은 정말 다양한 기업을 탐방하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입사할 때도 그렇게 인턴으로서도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경험에 제가 앞으로 결정할 때 인포메이션이 많으면 선택의 바운더리가 넓지 않을까라는 그 20대 생각 하나로 갔는데 실제 제가 거래처가 100개고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다녀봤지만 직장으로서 제가 가고 싶은 회사가 정말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저는 대기업도 있었고 외국계 기업도 있었고 대행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말 전문직들도 있었지만 직장으로서의 삶을 제가 경험해서 저기 꼭 가야지라고 꿈을 품어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 카테고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정말 이 비즈니스 안에서의 얘기하는 정말 인세 수입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이런 카테고리의 사람이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곳에서 와서 배운 거죠. 그럼 과연 그것이 나의 대안이 되느냐? 여기 오니까 저도 딱 오면 이런 사람 만나요. 엄청 잘하는 사람. 저한테 아메를 알려주신 분은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랑 나이 차이도 한 40년 나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같은 나이로 뭔가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것보다는 저분의 10분의 1. 예. 그리고 거기에 내가 조금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해도 괜찮지 100이 아니어도 괜찮다. 근데 저는 진짜 아메이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잘 못하잖아요. 이건 낯선 일이잖아요. 제가 카테고리 봐도 카탈로그 아까 봐도요. 정수기, 세제 이런 거 전혀 관계없는 화장품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딱 하나는 이제 바디킹 해보고 싶었어요. 살 빼고 싶었어요. 이런 정도였지. 사실 제가 막 이 제품군을 봤을 때 내가 찾던 거야 이런 제품은 아니었죠. 제 거래처 너무 많았어요. LG 생활건강, 뭐 비오템 이런 데 다 제 거래처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뭐 사업적인 아이템으로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내 거라는 게 진짜 마음에 들었고요. 나한테 남는 일이라는 거. 그 거래처 제가 100군데 중에 만났는데 한두 군데 손도 안 꼽아요. 하지만 이것이 남고 내가 그렇게 아까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졌을 때 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입이 지속해서 들어온다면 이런 거 좋은 거 쓰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지 않을까라는 좀 작은 마음을 저는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좀 궁금증이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대안으로서 말씀드린 게 결국엔 남는다 그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표현을 잘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가 분명히 대안으로서 좋은데 그 대안이라는 표현을 잘 못했었는데 그게 자기 지금 아메 사업이 결국에 내 삶과 밀접되고 그것들이 나한테 쌓인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된다라는 좋습니다. 좋고 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이제 아메 와서 좋았던 거는 사실 직장에 가보면 여기 제 회사 후배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뭐 연대 다니다가 응원 단장 하던 온 친구도 있고 무슨 개인 어떤 레크레이션 강사 하던 온 친구도 있고 근데 막상 대기업에 오면 다 해결하대요. 회사에 맞는 인재로 다 바꿔버려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그 다양성이 존중되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분들 많으세요. 네, 굉장히 특이한 분들 많으시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런 다양성을 잘 표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또 좋았습니다. 역시 또 좋았습니다. 내가 여기가 인터뷰하는 것 같아. 오늘 질문한 게 저는 리더님들이 대답을 길게 하실 줄 알았는데 짧게 하시고 여기가 많이 해서 그래요 지금.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럼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그쵸? 나도 근데 길어질 것 같네.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 생활하면서 하고 있지만은 저희 엄마가 25년 전에 연애를 하셨었거든요. 그때 되게 싫어했어요. 들으셨잖아요. 막 이상한 영양제 줘가지고 되게 싫어하고 그때 막 엄마가 이렇게 물건 쌓아놓고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의 아내는 그랬어요. 막 진짜 거리에서 상점에서도 팔고 뭐 길거리에서도 팔고 근데 뭐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택배도 좋아지고 하면서 2세대 아메로 넘어오면서 또 그게 좋아졌고 근데 지금은 또 그러면서 25년이 지났잖아요. 한국 아메가 그리고 아까 서동일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근데 아메이는 되게 오래된 회사인 것 같고 세제 팔고 있고 근데 이게 과연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사업인가요? 그게 되게 처음 저도 시작할 때 되게 고민스러웠거든요. 굉장히 빅 퀘스천이에요.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시작하신 분들. 뭐 91년도에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경쟁력이 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제가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 누군가의 나한테 당신은 그래도 13년 했고 아메이가 오픈한 지 우리나라에서 91년 됐으니까 27년 되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들 많이 한 것 같고 지금 내가 볼 때 올라간 사람들은 정말 초기에 있던 사람 많이 간 것 같은데
지금 과연 내가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데 정답은 예스예요. 정답은 예스인데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시대가 달라진다는 건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옛날에는 상품 자체가 부족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상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면 다 팔렸어요. 만든 사람이 갑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는 이제 어떻게 유통할까가 중요해졌어요. 플랫폼의 문제죠. 그것이 이제 슈퍼가 나왔고 할인마트가 나왔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모바일로 가니까 모바일로 가는 시대. 근데 플랫폼 차이가 없어요. 모든 대기업들이 모든 플랫폼 다 가지고 있어요.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앱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이마트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마트가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은 이마트 가지만 젊은 친구들 앱으로 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 차이가 없어요. 그럼 세 번째는 또 뭐가 올 것이냐? 세 번째, 그것이 지금 아까 소동일 리더가 얘기한 맞춤화 시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마존에 접속하면 내가 사고 싶지 않은데 추천이 막 나오면서 이제 그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아메이는 정말 이렇게 전통적인 게 없다. 옛날에 와도 나한테 세제 얘기하고 지금도 20년 전에 세제 얘기하는데 과연 이 방식이 이펙티브 하냐 말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 쇼핑몰 중에 미국을 보면 아마존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존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품목을 가장 저렴하게 가장 빠르게 배송한다. 쇼핑의 효율성 3대 원칙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쇼핑이 따라갈 수 있냐? 절대 못입니다. 제가 봐도. 하지만 아직 한국 사람들이 잉글리시에 약해서 아마존 많이 쇼핑을 안 해요. 아마존 코리아가 한국에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아마존 이용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영어를 쓰는 곳은 다 아마존 넘어갔어요. 그러면 아메이 쇼핑이 그런 거 비교했을 때 아메이가 다른 쇼핑보다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느냐? 그러면 품목이 다양할 수 있느냐? 라면 종류 하나입니다. 우리 짜장면 종류 하나예요. 한 종류에 한 종류. 네, 다양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배송 부분은 빠를 수 있고 하지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효율적인 쇼핑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우리가 만약 그 카테고리라면 우리는 미래가 어둡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쇼핑이라면. 하지만 아메이 쇼핑은 본질적인 쇼핑이에요. 본질적 쇼핑이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변수님. 청정기 역할을 누가 잘 잘하냐? 아메이 쇼핑. 그럼 정수 역할을 누가 잘 잘하냐? 이스프리. 서플리먼트. 우리 몸에 좋은 걸 어디 만나요? 뉴트레이트. 근데 그것이 다른 플랫폼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ABO트만 전당되기 때문에 이건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옛날에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몸에 나쁘지만 저렴한 걸 쓰게 될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점점 좋은 정보를 쓸 거예요. 점점 좋은 정보를 쓸 거고 제가 지금 애플워치 쓰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여러 개 기능 중에 심박동수를 재고 있어요. 이 심박동수가 일정 기간 아니면 제 핸드폰으로 알람이 와요. 이 말은 뭐냐면 많은 데이터 기기들이 저의 신체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제 데이터를 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건강에 신경 쓸 텐데 그러면 건강 데이터 측정하는 회사들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아까 전처럼 이 심박수를 떨어뜨리고 내 몸 건강에는 원천 솔루션을 가지면서 몇 개 있을까? 별로 없다는 거죠. 저는 점점 투명해지고 사람들이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본질적인 제품을 만드는 회사 경쟁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훨씬. 저는 되게 가슴 벅차요. 오케이, 공기청정 기사 계속 많아라. 계속 다른 청정기 계속 만들어내라. 시장이 커질수록 아메이 청정기는 훨씬 커집니다. 누가 그런 얘기해요? 대체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새 아메이 말고 종국세가 있는데 오케이, 효율적인 쇼핑은 많아요. 근데 그 본질적인 기능을 찾아보시면 하나밖에 없어요. 찾다 보면. 저는 그래서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아까 전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인간관계, 지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보고 바로 옆에서 추천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다.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그다음 맞아요. 맞고 일단은 저는 이제 좀 개인적인 실질적인 질문을 이제 권수미 리더님께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1세대 아메이 얘기하셨어요, 홍찬 리더님께서. 근데 저도 이제 아메이 사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사업을 했을까? 이제 매장에 종종 보고 하니까. 근데 사실 91년도 생각해 보면 택배도 없죠, 인터넷도 없죠, 핸드폰도 없어요. 근데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홍장이던 어머님 때 그 세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가서 직접 말씀하고 보여주고 그런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보면 외부를 봤을 때는 이렇게 방문 판매처럼 좀 느낄 수도 있고 다단계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사람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당시에는 아메이 사업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기에 손세를 쳤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 속 뜻은 뭐예요? 이런 다단계 피라미드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은 어떤 본질들 회사가 60년 동안 지속해온 회사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이 아메이 제품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근데 요즘에도 이제 아메이 하면 좀 손살을 쳐요. 근데 그 뜻은 좀 달라요. 그죠? 좋은 거 안다. 제품도 좋은 거 알고 플랜도 좋은 거 알고 성공한 후의 삶도 좋은 거 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자신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당장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된다고.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요한 거는 많은 그 얘기는 결국에는 큰 노력을 들여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물론 큰 피는 큰 노력을 들여야 되겠지만 사실 에메랄드나 사파이어만 돼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노력과 능력들이 필요한 건데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이 길어서 질문을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처음에 이제 12년 전에 했을 때 제가 10년 전에 애를 낳고 최근에 또 애를 낳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정말 달라요. 지금 조련의 애기 엄마들도 아메이 제품 너무 다 좋은 거 잘 알고 쓰고 있고 제가 6년 다니는 큰애 학교에 아메이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학부모 모임 가면 다 가입이 돼 있는 기라. 또 6년 동안 그 학교 다니면서 아메이 계속 해왔는데 이런 느낌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사 갔는데 그냥 어느 날 벨 눌러서 저희한테 아메이 제품 쓰고 싶으시다고 그냥 오셨어요. 그저께. 뭐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오네? 이런 느낌 있잖아. 이거 뭐지? 자꾸 오네? 이런 느낌이 사실은 예전과 다른 정말 제가 오래 하면서 느끼는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데 왜 같이 하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럴까. 저는 20대에 되게 잘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되게 못하기도 했지만 너무 잘하고 싶다. 뭐 그게 이거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연애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한 남자랑 10년 이상 살아보니까 남자랑은 이 밀당도 좀 하고 어떤 부분에서 여자에게 이런 매력을 가지나 보다라는 거 이제 좀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뭐 연애를 잘하고 싶다 이런 거는 거의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가능성이 없잖아요. 모르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사실 아메이를 제안했을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제품 그리고 나아가서 사업이나 우리가 캐시백을 조금 더 우리가 도모해보지 않을까 했을 때는 첫 번째 제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손사래를 칠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른 거를 제안했을 때 강남에 진짜 요즘 다 이럴 때 우리 투자해야 될 때 돈이 없거나 뭐 없으면 생각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뭐 굉장한 일을 제안했을 때 내가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전혀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메에서 첫 번째 거절하는 이유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바꿔 생각해서 첫 번째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사실 이거는 그냥 쓰고 그냥 우리가 좀 써보다 보면 알리고 이런 사실 쉬운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해보다 보니까 이 일이 보상이 큰 기라. 진짜. 저는 이제 제가 또래 주부들보다는 일을 하죠. 애 키우는 엄마들이 거의 직장을 막 이렇게 열심히 다니거나 이런 분들이 없으세요. 주부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을 보면요. 또래 남자보다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지 할 정도로 이제 노력에 비해서 사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돼. 저한테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남편을 보면요. 집에 일어나면 다 집을 다 나가 있어요. 애들도 학교 가 있고 이제 그 시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운동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하고 또 저희가 사는 동네가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사는 곳이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교도소 안 가고 이 동네에 자력으로 사는 사람 우리밖에 없다 그래요. 현재도 몇 분 지역 주민들은 가 계세요. 큰 집에 가 계셔서 잘 못 뵀는데 그런 일들이나 정말 시간과 돈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퍼스트 클래스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주변에 생각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보상을 준다고 제안을 하다 보니 그 일은 굉장히 어렵거나 정말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들어오면요. 이따가 랠리 때 올라오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용기를 많이 얻으시는 분들이 이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주부들의 보이스들이 처음에 저한테도 되게 많이 와닿았고 여러분들한테 응원이 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정말 기회인 거고 두 번째는 그런 회사라면 그 회사를 좀 알아보는 노력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신문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팩트를 좀 저는 공부를 했던 게 6개월이었고요. 그동안은 누구한테 말을 못했어요. 네. 세 번째는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면서 변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곳에 오니까 제 인생을 앞에 줄을 놓는 방법을 제가 배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회사에 있으면 당연히 떨어지는데 이 안에 있는 내 인생을 계속 앞서 줄을 내놓으며 제가 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아메이의 그런 보상들을 얻고 좀 믿음을 갖고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알아보는 능력을 좀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많은 걸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다음 미팅도 와보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결론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쉽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제품 한번 써보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안 하기로 딱히 없고 어차피 이제는 비타민도 챙겨 먹어야 되는 나이가 되니까는 그러면서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두 분을 뵀을 때 또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두 분은 맨날 여행 다니시잖아요. 다다음주에도 가시고 또 해외 스피치도 많이 다니시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없는 영역을 개척을 하신 것도 있는데 한국 아메이에서는 없었던 어떻게 그렇게 그런 브랜드, 딩스톤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셨고 앞으로도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어느 분께서 저 얘기. 그러니까 아까 전에 거수에 얘기했지만 그 보통 아메이를 하시는 분이나 알아보시면 정확히 팩트만 알아도 이거는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뭐 회사 얘기해도 돼요. 제가 지금 그 나온 프락터 앤 P&G 코리아 다니시는 그때 부장님인가 만나셔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 한국 아메 매출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P&G라는 데가 자회사가 되게 많거든요. 유니레버도 P&G 거예요. 질레트 코리아 거기도 P&G 거고 존슨앤존슨도 거기고 휴지만은 킴벌리 클락도 거기 거고 그리고 켈로 콤프로스도 거기 거고 그렇죠. SK도 화장품도 거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매출이 얼마냐면 한 6,600억 해요. 한국 아메 매출 1조 2천억이거든요. 돈 올라온 얘기 해드릴까요? P&G 코리아의 자본금이 얼마죠? 자본금.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할 때 자본금 10억이에요. 한국암이 시작하면 217억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광고 많이 하고 백화점에 볼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한 회사에 가진 그 회사에 시작할 때 10억은 사무실 하나 정도 내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 우습게 보는 세제 얘기하고 치약 전달하고 아무 돈도 안 들 것 같은 이 회사 처음에 세팅할 때 217억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일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회사 차원에서. 왜 회사 차원이 쉽지 않을까? 개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엄청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그거를 제가 알았을 때 이건 기회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냥 회원가입하고 바로 비즈니스하고 가만히 있어도 신경 안 써도 보너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AS 같은 거 회사가 해주고 콜센터 회사가 다 해주고 택배 같은 거 다 해주고 제품 퀄리티 같은 거 다 해주고 승인 같은 거 NS 회사 다 받아주고 우리 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지. 그런데도 바로 수익이 되잖아. 이거는 뭐냐면 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좋은 회사를 왜 사람들이 오해하냔 말이죠. 왜?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제 뭐 사업을 뭐 오래 하신 분도 있지만 중간에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뭐 흐집이 되신 분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주위에 뭐 아메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 아까 거기서 이제 제가 왜 그랬냐면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아메이하는 게 자랑스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뭘 느꼈냐면 이 회사 참 좋은 회사다. 우리 어머니 50대인데 엄마, 민기야. 잠깐만. 어머니 나한테 그랬냐면 엄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얘기가 나 굉장히 낯간지럽게 처음에. 이분이 어디 가서 딴 거든. 근데 여러분 50대 엄마가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뭔가 도전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나는 그 프레시함이 회사 좋다. 그런 기회를 주는 회사가 없는데. 그래서 공부를 해봤단 말이에요. 회사 좋아요. 제가 20대 아메이 시작했는데 제가 만약 직장 계속 다녔으면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누가 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삶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느냐 아니냐 그거지.
아메이었으면 뭐 비트코인 하겠지 내가. 그건 확실한 건 아니잖아 그거는. 그렇죠? 왜 젊은이들이 비트코인 많이 가겠어요? 그만큼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회가 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신문 이슈로 했을 때 난리가 났잖아 지금. 그 말은 뭐야? 우리 생명줄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 이거밖에 없는데 직장에서 은퇴해야 되지. 우리가 부동산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주식을 할 수 있냐? 우리가 뭐 계속 오래 일을 할 수 있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요거 조금 숨통 튀었는데 이걸 막으면 어떡하려는 이거잖아요. 물론 요거는 이제 현상적인 거지만 저는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아메에서. 그렇다면 저는 제 성취도 있었지만 전 이 회사의 레pu테이션을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내면. 그럼 어떻게 하면 바꾸는 게 제일 좋을까? 제가 암만 아메 얘기하도록 그냥 아메 A 배우들 그냥 아메 하는 사람 그냥 아메 아메야 아메. 저는 제가 아메를 하지만 너 아메 하지 그럼 내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내가 아메를 하고 있지만 아메 하는 그럼 내가 놀라 내가. 그럼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불모지에서 인정받는 필드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 저는 볼 때 김연아를 봤어요. 스피드 스케이팅. 한국 사람이 스피드 스케이팅 개념이 없었어요. 진짜로. 스피드 스케이팅 한국에 하는 데 아니었거든. 김연아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운동하면 뭐라고 그래? 운동하면 뭐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연예인하면 딴따른다고 그랬잖아. 지금 초등학생 모든 분은 그거예요. 연예인이에요. 내가 봤죠. 옛날 연예인하고 지금 스포츠하고 과거에서 뭐가 틀리냐? 스포츠사든 에이전시가 생겼고요. 연예인들이 기획사가 생겼어요. 그 연예인들을 프로젝트 해주고 이 연예인들이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팀이 있었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각계의 ABO로 승부할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그룹이 있지만 제 목표는 아메이의 YG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모양은 JYP가 왜냐면 내가 뛰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건 새피부를 파는 일이 아니야. 아까 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그게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아까 길연수리대 같은 그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환경부 국회자를 누가 보냐?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팀이니까 그게 다 우리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각 개인들은 뛰어난 능력들이 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다. 하지만 강력한 팀 브랜드가 있으면 그 역할을 발휘시켜서 그게 하나의 팀 연필에 강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제가 어차피 20대 최연소 다이아몬드였고 수석이었고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젊은이 할 때 제가 이제 꼴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요걸 활용해서 제가 20대 때 어떤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브랜드를 만든다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 팀도 있지만 한국 아메에서 인지도 있는 영화를 할 수 있겠다. 그 생각한 거죠. 내가 뭐 애국하는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아메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가 실제로 주는 보상도 감사하지만 이 회사 이미지를 높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하는 건 브랜드밖에 없다. 그걸 좀 키우자. 그 생각을 한 거죠. 멋있네요. 저도 직장생활 한 12년 하면은 그냥 과장, 사장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쳇바퀴에서 뭔가 이건 솔직히 직장이 내 적성에 맞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건 내 적성이 아닌데 나는 다른 거 재밌는 걸 할 수 있는데 실은 그것조차 몰랐어요.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근데 이곳에 와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 능력을 찾을 수 있었던 게 저에게는 제일 큰 변화이고 즐거웠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도 나가시고 있는데 잼스톤데이 같은 것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계속 도전하시잖아요 지금. 트리플까지 됐으면 돈도 많이 버시면서 계속 핀업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그 의미, 이유, 그 원동력에 대해서 전 권수미 리더님 생각하시는 이유. 이거는 제가 다음 질문에 같이 대답해도 될까요? 그래요? 네. 당연히. 누가 그래요? 야, 내가 보니까 니네들 플랜이 얘기할 거짓말인 것 같아.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 돈 연봉 1억씩 나오고 자유롭다는데 와, 니네들만 바꾸나 못 봤어. 우리 늘 얘기하시는데 니네들 언제 끝나냐? 애들이 안 보니까 애들이 점점 크면서 점점 바쁘단 말이에요. 스케줄이 진짜나요. 국내 스케줄뿐만 아니라 해외 스케줄도 있고 여러 가지 미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바쁘다는 정이에요. 제가 일을 하면서 바쁘면서 괴롭다면 그거는 반대되겠죠. 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즐겁다면 저는 아까 소동이 되게 좋았지만 길비양도 좋고 저는 이 순서가 너무 좋거든요. 제가 이걸 빌리고 이렇게 어레인지 하면서 제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다는 개념, 저는 이게 노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유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자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은 뭐 하지?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곳에서 내 역할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돈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어느 순간 그게 선순환되는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유라는 거는 나의 아주 좋은 느낌의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게 자유지, 그냥 어떤 상태로 뭐 아무것도 해도 뭐 돈 많아서 마음대로 사도 되고 뭐 시간 많아서 아무것도 해도 되는 이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사람은 에너지예요.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그거죠. 근데 개인이 돌릴 수 없으니 아메이라는 거대한 믿을 수 있는 회사 플랫폼과 우리 팀이라는 어떤 시스템으로 그 세 가지를 어레인지해서 돌리는 거죠. 거기서 경험이 많아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조인되는 거고 하는 거죠.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나는 가장 멋진 사람들은 자기한테 계속 에너지를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일 멋있어요. 제일 생명력 있고. 그래서 뭐 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성취했을 때 큰 보상은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그게 재밌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뭐 당황한 것처럼 혹시 같은 질문에 뭐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듣다가 너무 좋은데, 앞에 젊은 분들 좀 이렇게 봤어요. 젊은 분들이 보다 보니까 아까 김민기 리더님께서 잠깐 스쳐갔던 그 단어가 있어요. 레퓨테이션 단어. 다 좋은데 약간 지울 수 없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그런 거 아닐까? 사실 어떤 대중화에 대한 문제거든요. 대중화. 과연. 근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유통 구조 자체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판매 방식,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 전체 유통의 한 70% 방식이 이렇게 사는 방식이에요. 네트워크 방식으로. 일본은 이미 30%까지 가고 있고, 한국은 얼마일까요? 대략적으로 한 3%가 안 됩니다. 3%. 그럼 과연 우리나라처럼 미디어, 광고에 이렇게 예민하고 약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이런 시선들 많이 신경 쓰는 이런 어떤 국민성이 좀 있잖아요. 이런 나라에서도 과연 아메이가 선진국처럼 대중화가 될 수 있을지 가능할까요? 대중화 안 됩니다. 네. 이 일은 원천적으로 대중화돼서도 안 되고 대중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다 똑같지 않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보 수준이나 사람들이 제품을 소비하는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회사는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메가 대중화된다면 아메 하나밖에 안 남아요. 왜? 퀄리티나 이런 쪽으로 효용도로 따지면 아메가 넘버원이거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브랜드를 가지고 싶었던 건 뭐냐면, 대중화를 시켜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래도 이 회사,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의미 있고 괜찮은 생각을 만들고 싶다는 거지, 대중화하고는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레퓨테이션 얘기했잖아요. 아메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 이렇게 오해하고 막 그런데, 어떤 대중화라는 측면보다는 아까 전에 이제 유통시장 얘기했지만, 저는 뭐 이거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 저는 생필품 유통업을 생각 안 해요. 제가 유통한다는 생각 안 해요. 이 의식이 이거 어떻게 좀, 물론 제품을 소비돼야 되고 해야 되는 거지만 뭐 제 생각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해봤냐면, 이 시장이 생필품 시장이다, 브랜드체인 시장, 그러면 우리가 한계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전체 직접 판매 시장 5조 매출입니다. 그리고 1조 2천억 하고 있는 거예요. 20%. 그러면 나머지 3조 4조를 할 것이냐? 그 시장보다는, 제가 했던 시장보다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서점이. 마스터문에 최근에 내가 그랬던 거 뭐냐면, 모든 사람은 앞으로 디자이너, 기획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물을 엄하게 먹고 있으니까 이 스프링 쓰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 스프링 먹는 것이 다이어트 하면 어떤 효용이 된다는 걸 우리가 설계해 주는 거, 그 솔루션을 아메 갖고 온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능력은 물론 제품을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보상 플랜을 만들지 않고, 그 사람이 앞으로 1년, 2년 했을 때 어떤 삶이 더 좋은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라이프스타일을 제한하는 업이 아닐까.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직장 다니면서 아메이 사업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경험도 하는 그 라이프스타일이 더 낫기 때문에 권하는 거지, 당신이 직장인데 이거 그만두고 A류가 됐어요, 이런 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은 되게 커요. 왜? 모든 사람은 자기 라이프스타일 업그레이드 원하거든요. 근데 어떤 방향 업그레이드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보여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라이프스타일 제한업이고, 라이프스타일 제한하는 데는 좀 연예인 같은 건 아니지만
저는 피플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피플들과 뭔가를 문화나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이미지, 광고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신문사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이미지에 대한 회의감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럴듯하게 이렇게 대기업들이 큰 돈 줘서 그냥 이렇게 해보면 정말 그냥 이미지거든요. 그거를 5년 동안 너무 회의감을 갖고 있는 찰나에 제가 아메리카 들어왔을 때 저는 오히려 신선했어요. 야, 어떻게 제품을 저렇게 진짜에 저렇게 포커스를 두지? 야, 이걸 잘 포장하고 이런 데 돈 안 쓰고 어떻게 저런 회사가 있지? 저는 거꾸로 이게 너무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이런 거죠. 화장 막 예쁘게 하고 막 이렇게 성형했는데 애는 막 태어났는데 아니야. 가짜네 이런 느낌. 그리고 속은 막 다 비었어. 막 이렇게 이런 여자랑 오래 살기는 어렵죠, 남자들. 어렵죠. 그렇죠. 근데 좀 이렇게 처음엔 부족해 보였지만 만날수록 너무 막 괜찮은 거야. 그래서 애도 하나 둘 셋 막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괜찮고 이러면 와이프가 자랑스럽겠죠, 그렇죠? 막 진짜. 저는 약간 아메이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들만 알아봐도 나는 괜찮다. 그 진짜들만 남기 때문에 이 일이 오래 가고 그 진짜들이 좋아할 수 있라면 진짜들하고 저는 같이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남들이 오해해도 사실은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있기에 10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사실은 이제 많이 듣기도 하고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제가 에메랄드 되면서부터 이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분이 하신 말씀 딱 들어오면 어떤 블루오션, 어떤 삶을 기획하는 부분 그런 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토크 콘서트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냥 제가 스피치하는 것보다 되게 힘드네요. 생각한 것보다 되게 힘든데 사실 저도 이제 직장 다니고 하지만 얼마 전에 시무식도 했고 사장님 말씀도 들었고 했지만 결국에는 한 커뮤니티, 한 조직, 한 문화를 이끄는 어떤 수장들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듣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다양성, 이런 미팅 너무 좋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가지씩 하는데 뭐 시간 제한은 없고요. 그 전에 뭐 지난해 되면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돌발 질문 이거 없죠. 어쨌든 그렇고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사실 이제 두 가지 질문 줬는데 사실 예상 질문을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예상 질문이 하나도 안 들어올 거야.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질문이 뭐였냐면 리더님이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이 언제 있었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봤죠. 저는 이제 사실 여자이고 또 많은 역할이 있죠. 애기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그런 많은 역할이 있는데 저는 사실 언제 보람이 있냐면 돈 쓸 때 엄청 보람이 있어요. 제 카드로 막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뭐 부모님 치아 안 좋다 할 때 막 해드리기도 하고, 애들 막 유기농으로 막 이렇게 입에 넣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 책 사주고 싶을 때 막 사고 뭐 이런 거 할 때 진짜 되게 보람 있어요. 그리고 이분 무대 의상 준비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써 뭐 이런 거 할 때 되게 보람이 있고, 진짜 커피 한 잔을 애들하고 브런치 먹어도 내가 살 수 있고 뭐 이럴 때 진짜 보람이 있어요. 일상적으로. 어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코 샤넬이 엄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옷을 못 입는 사람한테는 그 옷을 집중하게 된대요. 근데 옷을 잘 입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그 사람을 표현하고 옷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의식을 표현하는 삶의 수단. 그러니까 제가 아메리카에서 지난 10년 동안 좋았던 거는 저의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여야 한다,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한다, 남편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그 의식을 저는 실현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되게 좋았고, 사실 이거는 이제 좀 모범 답안이죠. 네. 저의 이제 최후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저는 뜻하지 않게 셋째를 낳으면서 이제 중환자실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한 일주일을 있으면서 그때 제가 내가 너무 심각하구나. 진짜 내일 큰 수술을 앞두고 내일 그냥 다 못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한 분의 멘트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저희 남편이 중환자실에 딱 들어와서 수미 씨, 난 다시 태어나도 수미 씨랑 결혼할 거야. 네. 살았으니까 괜찮아. 안 해도 돼. 그 아름다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내일 정말 내가 심각하게 이분을 못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이제 면접이죠. 면회가 끝나고 저 혼자 침상에 누워서 생각했죠. 정말 이 40살에 제가 40살에 막내를 낳으면서 이렇게 큰일을 겪으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난 40년을 살았지라는 파노라마 같은 것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럼 어떻게 하지? 이분은 그럼 누구랑 살지 안 살지 뭐 이런 것부터 조금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새 아이들을 위해서 아메가 진짜 인세가 된다고 했지만 그 아이들이 학업이나 미래를 결정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 주저하지 않은 일은 없겠구나. 나는 없을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의 결정 순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주저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했고요. 저를 낳아준 엄마 아빠 생각하니까 아메 여행 되게 많이 보내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남편과의 지난 10년이 진짜 저는 좋았어요. 아까 왜 도전하냐고 그랬잖아요. 계속 저는 그랬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보면서 계속 저희가 챌린지하고 엄청 싸우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나아갔다는 게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잘 살았고 마지막으로 저는 돕고도 살았더라고요. 김일두리다님이 많이 삥 뜯으셨거든요. 캐시백 나오면 막 1,000만 원씩도 내라, 저희 결혼 부주금도 내라 막 이래서 지난 한 저희가 아메하면서 1억 가까이를 아이들을 돕는데도 내고 기부를 했던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신문사 그렇게 계속 다녔으면 둘이 맞벌이 했으면 인생이 일만 하다 이렇게 일찍 가는 거야 라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메를 해서 정말 내가 행복하게 지난 10년을 너무 잘 살았고,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언제 보람이 될까? 매일매일 돈 쓸 때도 보람이 되지만 죽을 때까지 보람이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사실 아까 질문했던 더 열심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저희 중환자실 앞에서 매번 와서 기도했던 저희 팀들이 있었거든요. 야 진짜 갈 때까지 이렇게 멋진 친구들 끝까지 있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기회를 같이 또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도 결혼하셨어요. 오늘 뭐 조금씩 분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자리는 그래요. 제가 일반 사업 설명을 하면 스피치한 자리가 아니라 여기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니까 이 사업을 알아보거나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냐면 절대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회사가 후져서 힘들지 않습니다. 제품이 힘들어서 후지지 않아요. 보너스를 안 줘서 후지지 않아요. 우리 내가 못해서 안 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힘드냐? 비교될 때 힘들어요. 보세요. 보통 환경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같은 부서에 있으면 똑같은 과정이고 똑같은 대리고 같은 아파트면 같은 평수에 있는 사람이고, 근데 여기 오면요 많은 것들이 보여요. 일단 누가 얘기 많이 해요. 뭔가 이런 사람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비교가 돼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나는 과연 괜찮을까? 그리고 똑같이 시작하면 와, 저 사람 저렇게 됐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왜? 그것이 나를 보게끔 하거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요. 저 역시도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짜증난 적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걸 보였냐면, 어차피 김민기라는 인생은 남이 살아주지 않는 거예요. 김민기 인생은 김민기가 사는 거거든요. 오늘 며칠이죠? 2018년 1월 13일. 이 인생은, 이 주어진 하루를 김민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못 살아줘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을 비교하지 않고 가장 의미 있고 뭔가 생산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생각한 거지. 그때 저는 아메가 딱 보였어요. 다른 일로는 그렇게 의미 있게 생산을 못 살겠다. 아메를 한번 해보자. 아메를 보니 내 책도 읽고 운동도 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데 미팅 오라고 그러고 하더라고 이렇게. 그걸 하니까 저는 좋았어요. 결론은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하라는 걸 하면 안 힘들어요. 이거 큰 팁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드냐?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힘들어져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이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 뭐 비교가 되지 않고 매일매일 변하는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아메이는 누가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지켜보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막상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도전할 때 우리 아버지가 힘이 켜가지고 아이고 그 마감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하면서 더블 하나도 못 받으면서. 자 결국 뭐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오롯이 안에 함께할 때 플로우라고 그러죠. 같이 한 몸이 될 때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팅은 어떻게 쉽냐, 지켜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같이 잼스톤 멤버가 돼서 그냥 한 몸처럼 움직이면 너무 재밌어요. 그게 저는 이 사업의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지켜보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지켜보는 사람들은 반대도 많아요.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 그게 없어요. 그게 어떤 삶을 사는 이때까지 내가 80, 90대에서 세상을 뜰 때 나는 정말 메인에 들어있었냐 아니 뭘 지켜보기만 했었냐 한번 보시면 난 나눠질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왔다 가요. 많은 분들이 지켜봐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의견을 다 내요.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러면 힘들 텐데, 저러면 누구 인생인데? 나는 그럴 바에는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들어와서 물을 좀 먹더라도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난 그게 진짜 멋쟁이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부딪혀보고 한번 해보자. 아껴봤자 뭐하겠냐. 한번 인생인데. 그래서 저는 이 잼스톤데이도 그렇지만 많은 리더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고 한번 먼 곳으로 가고 싶어요. 우리가 갈 곳이 많거든요. 제가 미리 갔다 온 곳이 있거든. 거기를 같이 이동하는 게 제 꿈이자 목표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셨죠? 저도 이 귀한 두 분 모시고 좀 이렇게 좀 많은 질문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꾸 이렇게 초대하는 것도 일이 결국에는 여러분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걸 이 잼스톤을 이끄는 이 두 분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좀 참여 바라고 다음에는 좀 진행자를 바꿔볼까요? 네, 바꿔보고 어쨌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이셨죠? 네, 그럼 잼스톤 데이의 마지막 4부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4부는 랠리 앤 레코그니션 시간입니다.